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에서 부산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항공사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종 에어부산의 A321네오, 그 중에서도 롱레인지 항속거리 연장형 항공기를 타고 부산까지 간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제주공항 3층, 국내산 탑승 수속하는 3층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제주공항이에요. 이렇게 공항 동측 방향으로 쭉 걸어가시다 보면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의 탑승 수속 카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류 티켓을 받고 보안 검색을 하고 공항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수속을 하고 티켓을 받았고요. BX8138편 탑승구는 7번입니다. 19시 25분에 탑승을 시작하네요. 시간이 잠깐 남아서 4층에 있는 전망대에 잠깐 왔습니다. 제주공항 전망대는 김포공항과는 다르게 철조망이 아니라 아크릴판 같은 이렇게 판막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비행기들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전망대에는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물들이 있어서 깝깝한 공항 실내보다는 좀 탁 트인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대가 있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김해공항에도 이런 전망대가 있긴 한데 김해공항은 비행기가 아예 보이지가 않아서 좀 아쉬울 뿐입니다. 이렇게 유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계단 구조물로 올라오면 비행기가 보입니다. 흥미를 잃기도 했고 덥기도 하고 해서 다시 공항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티켓은 받았으니 이제 보안 검색을 하고 에어사이드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이오 등록을 해두었어서 빠르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에어사이드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니 이렇게 제주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부산에서 온 에어부산의 A321 노멀 항공기도 보이네요. 날씨가 그닥 좋지는 않았지만 승객분들은 되게 많았습니다. 제주공항에. 이제 앞으로 더 보기 힘들어질 아시아나항공과 그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어라이언스 특별도장 항공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막 착륙을 해서 에이프론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저렇게 들어와서 우측으로 라이턴 하는 거 보니까 리모트 쪽으로 가네요. 그리고 그 뒤편으로 직전에 타고 내려왔었던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330 호텔리마 7586 항공기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려고 활주로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330의 덩치가 크긴 크네요. 그리고 저 뒤로 제가 오늘 탑승할 에어부산의 A321네오 롱레인지 호텔리마 8366 항공기가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리마 8366 항공기는 제가 올해 1월달에 방콕에 갈 때 탑승했었던 항공기고요. 동일한 기체를 2번 타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항공기는 2020년도에 제작되어서 동아시아 최초의 에어버스 321네오 LR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항공기고요. 현재 기령은 5년이 되었습니다. 이 항공기가 처음 도입되던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할 때라 이 항공기가 도입되었을 때는 국제선에 잘 뛰지 못하고 국내선만 뛰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선도 다니고 국제선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321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7,400km라는 어마무시한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는 협동체 항공기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발리라는 노선에 에어부산의 최장거리 노선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운항거리가 5,100km가 넘는다고 그래요. 가는데 비행시간만 거의 7시간이 걸립니다. 에어부산의 부산 발리 노선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 노선도 리스트에 있습니다. 에어부산 타고 발리까지 7시간 힘든 여정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산 발리 노선이 에어부산이 LCC임에도 불구하고 운항거리도 길고 독점이라 가지고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좀 엄두가 안 나긴 한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이트인 7번 게이트로 항공기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늠름한 자태 에어버스 321 롱레인지. 지금 들어왔으니까 한 40분 정도 있으면 탑승을 시작할 것 같네요. 7시 40분 출발 부산행 BX8138편 이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한 띡소리를 찍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어버스 신기종들의 특징인 너구리 도장이 잘 입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에어부산과 아시아나는 저 너구리 도색을 선택을 했고 대한항공은 저 너구리 도색을 선택하지 않았더라고요. 진에어가 3위에 네오를 도입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진에어가 과연 너구리 도색을 입힐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내로 들어왔고요. 오늘은 또 뒤쪽 꼬리칸이라 가지고 뒤로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어부산의 파란색 시트가 저를 반겨주네요.
에어부산은 전 기재가 이렇게 가죽 시트, 인조 가죽 시트를 선택하지 않고 모두 천으로 된 시트를 선택을 하고 있어서 땀이 차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 갈 때는 되게 이점이에요. 그리고 이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좌석 간격도 그닥 좁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에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잠깐 가방을 던져놓고 잠깐이니까 화장실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방문했었던 뒤쪽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불 색깔도 그대로고 바뀐 거 하나 없는, 바뀐 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화장실입니다. 좁디 좁은 화장실, 수압도 잘 나오고요. 그냥 좁습니다. 그치만 있을 건 다 있을 정도의 수준의 화장실입니다. 저 보라색깔 불빛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위쪽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는 곳도 있고요. 그럼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자를 눕혀서 어느 정도 넘어가는지 시트가 눕혀지는 각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로 눕혔을 때 방금 보여드렸던 만큼 넘어가고요. 돌아오는 건 묵직하지 않고 가볍게 탕 하고 돌아옵니다. 오늘 제 자리는 제일 뒤에서 하나 앞에 37, 창가 좌석 37 F 좌석입니다. 좌석 간격은 좁지도 넓지도 않은 좌석 간격을 보여주고요. 아래쪽으로는 파워 아울렛이 있습니다. USB를 꽂을 수도 있고 220V라서 그냥 일반 충전기를 꼽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전 안내서를 인증을 해주고요. 321 네오 도어 하나 달린 항공기입니다. 321 롱레인지. 에어부산의 바뀐 안전 안내서가 이전에 있던 안전 안내서보다 훨씬 읽기 좋고 디자인도 예쁜 것 같아요. 훨씬 가독성이 좋습니다. 안전 안내서는 이륙하기 전에 꼭 한번 정독을 해주고요. 안전에 대한 안내사항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다른 것도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옆쪽에는 울산에서 온 에어부산의 호텔마 8309 항공기가 있습니다. 제 기억상 울산에서 온 항공기가 맞는 것 같은데 전날이 울산을 취항하고 하루? 이틀 지난 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불은 이렇게 서서히 켜졌다가 서서히 꺼지는 저런 독서등을 보유하고 있고요. 천장도 되게 깔끔하네요. 아직까지 기량이 5년밖에 되지 않아서. 송풍구에서도 바람이 잘 나옵니다. 테이블은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내리면 몸쪽으로 당겨지는 형식의 테이블이고요. 테이블은 깔끔하고 그리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리고 에어부산의 플라이 앤 바이 그리고 플라이 앤 펀, 에어부산의 기내 잡지들도 한번 봐주도록 할게요. 위생봉투도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에어부산의 플라이 앤 펀, 새로운 신규 취향지를 소개하는 잡지입니다. 이번에 새로 취향하는 세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네요. 세부도 제가 편도 가격에 34,500원, 그래서 세금하고 다 포함해서 왕복 14만원에 매우 싸게 결제를 해놨습니다. 세부도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취향지랑 그냥 항공사 홍보하는 잡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가볼 만한 곳도 좀 나와 있네요. 제가 이런 잡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너무 제가 찍는 탑승기의 비중이 국내선이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이제 국제선도 좀 찍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어부산이 2터미널로 이전을 했습니다. 에어부산이 2터미널로 이전을 했고 이제 에어부산을 타실 때도 1터미널이 아니라 2터미널로 가셔야 됩니다. 물론 인천공항에서요. 김해공항에서도 그 원래 있던 ABC 카운터가 아니라 D 카운터, D동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김해공항에서도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해공항에서도 5번 게이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고 플라이 앤 바이, 이거는 면세 상품이 담겨있는 잡지입니다. 이거 국내선에서는 별 의미도 없고 저는 별 관심도 없기 때문에 플라이 앤 바이는 그냥 대충 쓱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근데 국내선에서는 좀 LCC 같은 경우에는 볼 게 없기 때문에 이륙하고 순항할 때는 좀 이런 걸 읽게 되더라고요. 할 게 없어서 그런지. 자, 아직 탑승이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옆에 2자리가 비었고 뒤에 3자리도 모두 비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성수기가 아니라 가지고 탑승률이 좋지는 않았는데 제발 다 비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자를 마음대로 젖히고 좀 편하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가지고 싹싹 빌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에 이제 좀 있으면 보지 못하게 될 것 같은 샤크렛도 한번 찍어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항공사 중에서 도색 원탑은 저 에어부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시아나도 도장이 예쁘고 에어서울도 도장이 예쁜데 대체적으로 금호그룹의 항공사들이 도장을 잘 뽑는 것 같습니다.
자, 도어 클로즈가 됐고 옆자리 두 개가 모두 비었고 뒷자리도 모두 비었습니다. 누코노미 당첨입니다. 국내선에서는 별 의미 없는 누코노미지만 그래도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도 모두 비어가지고 의자도 마음대로 젖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신났습니다. 오늘 2번이나 누코노미가 당첨이 돼가지고. 자, 그리고 7시 40분 출발인데 탑승객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7시 38분에 벌써 푸시백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빠르게 출발을 하네요. 탑승을 다 하니까 부산에 예상보다 빨리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푸시백하고 엔진 시동을 걸고 부산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 A321 네오 롱레인지. 이 롱레인지 버전의 항속거리가 아까 7,400k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기본형 에어버스 321 네오가 6,100km 정도를 갑니다. 그래서 항속거리가 약 1,300km 정도 연장된 건데요. 부산에서 A321 네오를 굴렸을 때 한 싱가포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항속거리가 나오지만 발리까지는 풀로 승객을 태우면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A321 네오 롱레인지의 역할이 에어부산에서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네오 롱레인지가 없었으면 발리를 가더라도 이 에어버스 321 네오로는 좌석을 좀 비우고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플랩도 내렸고 이제 활주로를 향해서 택싱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택싱을 하는 거 보니까 오늘의 이륙 방향도 07번 07이네요. 자, 활주로 앞까지 왔고요. 지금 착륙을 하려고 접근하는 항공기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진입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 항공기가 착륙하고 나면 이제 저희 항공기 활주로 진입하고 착륙한 항공기가 활주로를 빠져나가면 활주로를 달려서 이륙을 할 것 같습니다.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 이륙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활주로에 항공기가 착륙을 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 아시아나항공 A321이 착륙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항공기 활주로를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스토비 라이트가 켜졌네요. 저 날개 끝에 반짝반짝거리는. 자, 이제 활주로로 진입합니다. 에어부산 A321 네오 롱레인지 이륙하는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을 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까지 07번 활주로 이륙했으니까 정말 짧은 비행시간이 이어질 것 같아요. 한 40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비행시간은. 손님분들이 많이 안 타셔서 기체도 가벼워서 그런지 항공기가 되게 빠르게 상승을 했어요. 순식간에 1000피트를 넘어서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내 탐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잊고 있었는데 에어부산이 국내선에서 음료 서비스를 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작년에 탔을 때에는 이렇게 음료 서비스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또 음료 서비스를 다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공정이 좋지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음료 서비스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받아서 시원하게 한 잔 먹었습니다. 에어부산 컵에 있는 음료수 참 오랜만에 보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파워 아울렛 아까 있었죠? 저렇게 고속 충전기, 초고속 충전기를 가져왔는데 꽂았을 때 얼마나 충전이 잘 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를 휴대폰에 꽂고 있습니다. 꽂았을 때 네, 초고속 충전이 잘 지원이 됩니다. 이게 초고속 충전이 되어야 국제선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에 저 USB를 꽂아서 쓸 수 있는 USB 충전기 형식을 꽂아서 쓸 수 있는 것도 가져와 봐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A쪽, 그러니까 항공기 진행 방향에서 A열 좌측에 있는 창가 자리를 지정을 했다가 해가 지는 쪽에 눈뽕을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F열로 자리를 바꿨는데 네, 이거는 완전한 제 실수입니다. 이렇게 예쁜 하늘이 있을 줄 알았으면 제가 그냥 A열 그대로 앉는 거였는데 또 A열 쪽에
제가 앉아있던 꼬리칸 쪽에는 승객분들이 거의 다 타고 있어가지고 제가 승무원한테 뭐 양해를 구하고 옮길 그런 엄두가 나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쁜 하늘을 찍기만 했습니다. 제 쪽은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예쁘지도 않고 날개도 잘 보이지도 않고 바깥도 잘 보이지도 않는 그냥 해가 지는 하늘 이 정도만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약간 낭만이 있다 해야 되나? 되게 예쁘네요. 하늘이 정말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항공기는 뭐 짧은 순항을 마치고 벌써 하강을 하고 있고요. 김해공항에 접근을 시작합니다. 얼추 만피트 근처까지 다 내려온 것 같으니까 저도 파워 아울렛에서 휴대폰 충전기를 뽑고 이제 착륙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도 켜졌고 정말 착륙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40분짜리 비행해서 의미가 없긴 하지만 자, 다시 한번 느낍니다. 국제선을 타야 됩니다. 편서풍 때문인지 항공기가 순항 중에도 속도가 빨랐고 이제 접근하는 중에도 속도가 700km대를 유지하면서 속도가 빨랐습니다. 하강 중에도. 자, 안전벨트 사인이 울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착륙하러. 그리고 이 짧은 틈을 이용해서 제가 오늘 구매한 이 티켓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티켓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47,100원, 공식 앱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47,100원이란 가격에 구매를 했고요. 그냥 뭐 그저 그런 LCC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추석 연휴에 에어부산 티켓을 부산에서 제주를 갔다가 제주에서 울산으로 들어오는 편을 예매를 해놨는데 이거는 1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뭐 성수기라서 어쩔 순 없지만 거의 뭐 대한항공 뺨치는 가격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김해에 접근하는 걸 보시면 이렇게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밝습니다. 저게 카메라로도 잘 안 잡히는데 되게 밝아요. 이제 항공기는 플랩을 내리고 김해공항에 접근을 합니다. 자, 밝은 부산의 모습이 보이면서 이제 김해공항에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하강 각도가 꽤 깊습니다. 오늘은 김해공항 착륙할 때 뭐 밖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또 독특하게 착륙할 때 속도가 어떻게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 속도계를 또 한번 찍어봤습니다. 보러 가시죠. 250km 정도로 접근을 하다가 이제 착륙을 합니다. 자, 안전하게 착륙을 해서 속도를 거의 다 줄였고요. 고속 탈출 유도로를 통해서 빠르게 활주로를 빠져나가서 이제 김해공항 게이트로 이동을 할 거예요. 오늘도 게이트는 리모트 게이트입니다. 김해에서 찍을 수도 없지만 리모트가 또 걸렸어요. 자, 이제 주기장에 도착해서 항공기가 주기를 완료했고 엔진이 꺼집니다. 자, 그럼 이제 항공기에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없어질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에어부산을 타고 제주에서 부산까지 와봤습니다. 이 파란색 정겨운 시트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좀 섭섭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제 부산에서 에어부산의 빈자리를 메워줄 항공사가 누가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에어부산이 진짜 없어질 때까지 마지막까지 에어부산에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방콕 갈 때 탑승했던 11열 알파 좌석도 잘 보이네요. 이제 인천공항 1터미널이 아니라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대한항공과 함께 만나볼 수 있게 된 에어부산. 오늘의 탑승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